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매년 어린이날이면 발 디딜 틈 없었던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올해는 행사를 전면 취소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다만 놀이동산과 야외동물원은 제한적으로 연다고 하니까 어린이날 계획 세우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월 2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강남구청의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직원에 대한 갑질과 공금 횡령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신촌 주택가 한복판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습니다. 가파르고 협소한 계단 대신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됐습니다.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어왔던 중랑구 동진학교가 18개 학급 규모로 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확정됐습니다. 삼성동과 대치동, 도곡동으로 대표되는 강남병 선거구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유경준 당선인에게 앞으로의 계획 들어봅니다.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강남구청의 일부 간부 공무원이 갑질과 공금 횡령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통합공무원 노동조합 강남구 지부장이 노조 게시판에 작성한 글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A모 과장이 개인의 경조사에 대한 답례로 대접한 직원 갈비탕 식사비까지 업무 추진비로 결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역 내 식당에 결제해놓은 금액만 800만 원에 가깝다면서 캠페인 명목으로 지출된 직원 식사비 또한 부풀려져 부서장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렸다는 지적입니다. 또 B모 과장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통해 아는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려다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다가 부서 이동 조치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청에선 부서장 감싸기가 여전하다며 쉬쉬하고 덮고 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이런 사건이 인지가 되면 직원들하고 똑같이 대처를 해주는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부서장들이 사건 내면 쉬쉬 덮어주는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현재 업무 추진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조만간 기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강남구청이 민간 위탁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선 센터장의 사무집기 렌탈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해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구롱지 주변 주택가를 가보면 골목길마다 경사진 가파른 계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주택가 한복판에 계단을 대신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 신촌의 한 주택가.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가파른 계단이 눈에 띕니다. 매일같이 계단을 오고 갔던 이곳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떠안고 있습니다. 쪽비활이 되니까 겨울 되면 눈이 녹질 않고 얼음이 세멘트에 물이 먹어가지고 잘못하면 미끄러져요. 그래서 가끔가다 더러 미끄러지는 사고도 생기고 그러고 하는데. 하지만 최근 가파르고 협소했던 계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습니다. 공용도로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 서대문구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특히 이곳은 어린이집과 자치회관, 또 문화공간까지 밀집돼 있는 만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가 필요했던 것. 주택가 한복판인데다 전주와 지하 배설물 등으로 난공사가 예상됐지만 주민들의 협조로 6개월 만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그 지역이 쉽게 이용될 수 있고 또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든지 모노레일이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생각하게 됐는데 전문가들하고 의논한 결과 가장 적합한 곳이 2단형 에스컬레이터로 하게 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상하행선으로 나뉘어 설치됐고 길이는 12m 정도입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 정지 버튼이 작동되고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덮개도 함께 설치됐습니다. 서대문구는 주민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에스컬레이터나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이동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지연돼 왔던 중랑구 동진학교 설립이 계획 수립 7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특수학교와 함께 수영장과 체육관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계획 수립 7년 만에 중랑구의 특수학교, 동진학교 설립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최근 조희연 교육감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협약도 맺었습니다. 우선 동진학교는 신내동 700번지 일대에 18개 학급으로 건립됩니다. 유치원과 초, 중고, 직업교육과정인 전공과 단계 지적장애 학생까지 111명 규모로 2024년 9월 개교 예정입니다. 노원구, 광진구까지 통학을 하려면 왕복이 3시간 반이 소요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통학을 해야 되는 그 장애인 학생들의 불편이 이제 그 동일학교 건립을 통해서 해소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진학교엔 수영장과 체육관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 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복합화 시설 건축비 150억 원 가운데 60%인 90억 원을 중랑구청이 대응 투자 형태로 분담키로 했습니다. 적합하고 우수한 특수교육 여건을 제공하고 서울 동부지역 특수교육의 구심점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합화 시설의 설치로 지역 주민이 문화체육 생활을 누리는 거점이 되어서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서울 동부권의 첫 특수학교로 설립되는 중랑구의 동진학교.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 설계, 2023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강남 벨트의 중심지죠. 삼성과 대치, 도곡동으로 대표되는 강남병 선거구입니다. 늘어나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으로 유권자들은 40년 관록의 경제 전문가를 압도적인 지지로 선택했습니다. 강남병 미래통합당 유경준 당선인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유경준 후보에서 유경준 당선인으로 불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15 총선 공천 이후부터 지금까지 쉴 틈 없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좀 공천을 늦게 받아가지고 3주 동안 정신없이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 끝난 뒤에도 지금 언론 인터뷰하고 그리고 당선 사례를 하느라고 계속 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 아직 인사 못 드린 분들도 있고 해서 선거가 끝났는데 끝난 거 좀 덜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민들 만날 시간이 있으시겠죠. 자, 이 당선인께서는 이번이 처음 선거였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 선거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늦게 공천 받아가지고 일정에 쫓겨서 힘든 일정을 소화했지만은 그래도 다 인사드리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저 열심히 인사했지만은 얼굴 보기도 힘들다 이런 말이 좀 들리고 해서 그게 좀 심적으로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선거 한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걸 느끼고 해서 좀 뭐 힘이 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천 이후 이 선거일까지 참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유권자들은 유세 활동이나 이 공보물을 통해서만 후보의 단편적인 면만을 알았을 텐데 지금 이 시각을 빌려서 유경준은 이런 사람이다. 이 간단하게 장단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본인 스스로 장단점을 말한다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은 제 공보물에도 있듯이 제가 한 40년 동안 경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경제 실물 경제와 이론 경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밝은 편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제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평생 살면서 사람들 간에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단점은 제 스스로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건강을 좀 해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네, 건강 가장 중요한 건데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자, 이 선거 기간 동안 이 부동산과 교육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특히 재건축 활성화, 또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예고하셨는데, 자, 현재 거대 여당 탄생으로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네,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상황이 안 좋으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최근 정권 바뀌고 나서 이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와 부동산세, 재산세를 합한 걸 말하는데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전국 평균이 한 6% 오를 때 우리 강남 지역은 26%나 상승을 했고, 그리고 강남 병 지역의 주요 아파트는 무려 40%나 폭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유세도 최근 3년 동안 약 3배 정도, 그러니까 250만 원 하시던 분들이 약 850만 원으로 가고, 그리고 1,000만 원 내시던 분들이 3,000만 원 올랐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 이 부동산세 폭탄에 대해서 강남 주민들이 거의 분노 수준에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공약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유세가 과연 정당한 절차와 또 속도에 있어서 적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 관련되는 데서 이 법률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발의할 계획입니다. 예. 자, 이 거대 여당 탄생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표현한 거는 이 야당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 부동산 정책들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5월 30일이면은 21대 국회가 출범합니다.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실 텐데, 물론 당도 있겠지만 어떤 의원으로 비춰지길 바라십니까? 제가 경제 전문가로 해서 이적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의 추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선거기간 중에서도 말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경제 위기나 이슈가 묻혔지만은 향후 2년 동안에 결국은 이 정부는 경제 실정에 의해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문제점을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좀 살리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고, 그런 점에서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제1야당 의원으로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 기대하겠고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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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강남병 미래통합당 유경준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심코 길을 가다가 독특한 미술 작품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이 주는 공공미술 작품이 강남구의 거리 곳곳에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학동역 5번 출구 편말 아래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언뜻 보기엔 진짜 같지만 보도 위에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여기에선 톰과 제리에 나오는 제리가 놀고 있습니다. 거리의 벤치에도, 횡단보도 안전봉 아래에도, 노년 가구 거리에 그림자 모양의 그림인 페이크 섀도우 아트 작품 20점이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의 초대형 미술 경연 대회인 아트 프라이즈가 소개된 뒤 생겨난 공공미술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위에 등들이 설치되어 있던데, 그래서 그런지 다니면서 느끼는 게 이 거리가 뭐가 바뀌었네? 하면은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양재천 영동 4교 고가 하부에는 포토존인 양재천문대가 강남의 밤을 주제로 세워졌습니다. 신사역 7번 출구 앞에도 미디어 사파드와 녹색 벽면으로 꾸며진
다이내믹 그리드가 설치됐습니다. 청담 한류스타 거리에는 한류스타의 영상을 볼 수 있고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미디어폴 12개가 들어섰습니다.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특색 있는 거리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것들입니다. 시설물도 예술성도 있어야 되고 재미 요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요즘은 핫플레이스가 되면은 방문객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서 방문객을 늘리려고 하고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학동역과 서울세관 사거리에 다양한 공공 디자인 콘텐츠를 추가하는 한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트 프라이즈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 일일 증가 수도 1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기세가 다소 완화된 걸로 보이지만 2차 유행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까지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10시 기준 국내에선 9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최근 열흘간 10명대를 유지하다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10명 이하의 확진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5명이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로 확인돼 해외 유입 사례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761명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29일 기준으로는 사망자도 2명 추가돼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4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인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놓고 2차 유행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활방역과 함께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자체가 무증상 감염이 많은 데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전파가 일어난다는 특성 때문에 방역 관리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선 전체 감염자의 40%가 무증상 환자에게 감염됐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데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잠복 특성으로 인해서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바이러스가 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생 규모에 따라서 지역별 그리고 권역별로 대응하는 방역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용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중구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책은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중구는 자체 예산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주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청 앞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저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직원들의 안내를 받습니다. 모두 긴급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이거 매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거 신청서 지원금 준다고 해서 신청서 내려왔어. 매출이 전혀 없으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조금이나마 하여튼 도움이 될까 하고 왔어요. 정부에서 긴급대출 같은 각종 소상공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오래 걸리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구는 100억 원을 마련해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야외 대기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대기자들은 이곳에서 안내를 받은 후에 차례가 오면 실내로 이동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생계비는 연매출 1억 원 미만 사업체 가운데 매출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떨어진 업체에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구에 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겐 50만 원을 더해 모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휴업했던 업체에는 하루 1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접수를 하고 접수된 것을 주말도 반납한 채 우리 직원들이 검증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 15일 이전에는 우리 상인들에게 작지만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장 판촉전 같은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노원구가 가구당 4만 9천 원이면 아파트 베란다 등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시 구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50만 원대 300와트급 미니 태양광을 최저 4만 9천 원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2천 가구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노원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프로야구 경기 직접 관람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5월 5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가운데 향후에 관중 입장을 허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달 23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의견 수렴이 진행되며 시민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직접 답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모아 한국야구위원회 그리고 서울 소재 구단들과 공유해 안전한 경기 관람을 위한 방역 대책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18만 명)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관광객 숫자입니다. 혼자 없어에 제주도 사투리로 반갑다는 말이지만 방역에 비상이 걸린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